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김포 한강 트로엘 오피스텔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김포 쪽에 최근 한 6년 전부터 오피스텔들을 많이 건축해가지고 만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매 물건은 아니고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6개 호실이 나왔는데 그 중에 1222호 전용 면적 23.1562제곱미터짜리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1회차 감정가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5,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 14회차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5월 27일 날 6,300만 원에 유찰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하고 조금 다른 게 이 오피스텔은 이렇게 온비드를 통해 가지고 공매 시스템을 이용하긴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신탁 공매 물건이거든요. 신탁 공매 물건이라는 거는 건축을 하면서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하고 담보 신탁을 한 건축 회사가 그러니까 PF 대출을 일으켰던 건축 회사가 분양을 하고 개별 말소를 진행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가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분양이 안 돼서 건축회사 소유분, 그러니까 시행사 소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이전 합부가 되지 않으니까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우선 수익자였던 은행이 이자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나니까 이거를 환가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법이 신탁 공매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신탁 공매라는 게 온비드 시스템의 공매 시스템을 이용하긴 하는데 신탁회사와 낙찰자 간의 매매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매매 계약 형태로 되고 우리가 낙찰을 이 온비드 시스템에 전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뭐 일반 경쟁 이게 입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도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를 보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에 낙찰은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함.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매매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죠. 결국은 경매하고 틀리고 공매하고도 틀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매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그래서 계약 체결 장소도 강남구 테헤란로 KB 23층 이 당사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을 쭉 보시다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렇게 돼 있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이게 갑과 을이 이 갑은 KB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을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낙찰자가 매수인으로 들어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임장을 가봤던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구례동 상업지역 끝자락 쪽이고 요 지금 진행 방향 쪽으로 보시면 제가 등지고 있는 부분이 구례역 쪽이고 이 진행하시게 되면 이쪽 끝부분이 상업지역 끝이고 대로를 지나면은 또 오피스텔하고 최근 건축한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이쪽 부분이 이게 세종 헤르메스라는 오피스텔이고 이게 라크리움이라는 오피스텔이고 이 오피스텔이 이 구례동 상업지역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볼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인 트로엘 김포 한강 트로엘 오피스텔이고요. 네,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이 김포 한강 트로엘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고 이쪽이 남양 오늘 보고 있는 1222호가 이쪽 남양을 보고 있고 맞은편은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이 대로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대로에서 지금 보이는 쪽에서 검단 사거리를 지나 수군산업단지 이쪽에서 계속 직진해서 오면은 이렇게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동 상업지역 끝자락 쪽으로 옵니다. 이 건너편에도 그 오피스텔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건너면은 길을 하나 두고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는 부분이 대로 쪽으로 나와 있는 상가 부분인데 여기도 전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와서 1층 상가 쪽 뒷면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구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 오피스텔 출입구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면은 지상층은 다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안내문 뭐 다 잘 붙어 있고 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는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보는 쪽은 이 남쪽으로 향해 있는 이쪽 호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은 오피스텔 복도 모습이고요. 택배가 쌓여 있는 거로 봐서는 세대들은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룸 복층하고 조금 더 크게 복층형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라 선호도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호실은 저 1200 방금 보신 1222호 이 호실입니다. 이 부탁공매에서 뭐 현황조사서나 뭐 임차인이 뭐 거주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 결론은 이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리실에 알아보든 뭐 신탁회사를 통해서 알아보든 여기 지금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되냐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비상대피 공간, 오피스텔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비상대피 공간에서 내다보는 뷰고요. 한강 신도시 전체적으로 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저 남향으로 봤을 때는 뷰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도의 모습. 세대가 상당 부분 많이 입주해 있죠. 지금 선거 기간이라 선거 공보물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1222호 보면 우편물이 전혀 없죠. 이 우편물이 전혀 없다는 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주자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확인해야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감정 가격 잡혔던 게 1억 6,600인데 1억 5,600인데 이 1억 5,600이 아마 분양가하고 거의 동일할 겁니다. 1억 5,600 정도가. 그리고 이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 신탁회사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보이시죠? 부가세가 별도, 이 별도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게 한 7%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이 오피스텔의 내부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본 1222호 호실과 동일한 오피스텔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 내부 모습 보시면은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옵션으로는 전자레인지, 뭐 세탁기, 냉장고, TV까지 다 있고 선정형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룸 복층이라 1층 공간이 계단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분은 있는데 수납장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도 샤워부스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뭐 미좁거나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측량을 해본 건데 이게 수납장에서부터 이쪽 오피스텔 창문까지의 길이가 3.92m고 이 폭이 3.44m 그리고 계단 끝에서부터의 폭은 2.77m입니다. 지금 개별 매각 6,300만 원까지 내려와서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유찰이 되면은 지금 아마 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6,300만 원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KB 부동산 신탁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수의 계약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그쪽에서 그냥 꿀이 떨어지면 바로 수의 계약으로 개별 입찰 없이 6,3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강 신도시 안에 오피스텔들은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는 많습니다. 임대 수요는 많은데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 수요가 많이 없죠.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이 오피스텔들 분양할 때 막 엉뚱하게 막 몇 개씩 받으신 분들이 해가지고 내놓는 매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뭐 매매가가 언제쯤 얼마까지 오를 거라는 그런 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 수요는 확실하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이
김포트로웰 오피스텔 저 원룸 복층형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 받고 임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접근하실 때 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분들은 약간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임대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7천만 원에 월 50만 원 받아도 수익률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신탁 공매 물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월 100만 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뭐 임대에 관심이 있으신 단기 차익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매매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을 그냥 일반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인수하시는 방법도 괜찮고 보시는 거와 같은 신탁 공매 물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오피스텔들을 인수하시는 것도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 공매 물건이라는 게 거의 뭐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굳이 예전에 그냥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뭐 나홀로 아파트들 분양이 한참 잘 됐을 때 대출을 조금 한 10% 정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하고 대출을 일으켰던 거를 제외하고는 이게 대부분 PF 대출 건설사에서 맨 처음에 건축을 하기 위한 PF 대출을 일으켰던 물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건들이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권리 분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1순위가 무조건 신탁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있는 거는 거의 다 소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222호 오늘 말씀드린 물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입주민 없습니다. 입주민 없고 관리비 미납된 거 없습니다. 5월 달에 입주자가 퇴실한 걸로 제가 최종 확인했으니까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이 부동산 지금 수의계약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KB부동산 신탁에 전화하셔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임장 다니실 때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좀 도라이 같은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 다 안다고 말씀드렸듯이 뭐 같이 뭐 매매할 것처럼 오셔가지고 도라이 같은 행동하면은 다른 이제 추후에 또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민폐고 싸잡아 욕먹이는 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오면 잘 응대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요. 아니까 임장 다니실 때는 그냥 좀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시면은 충분히 중개사분들이 적절한 대응해 주실 거니까 도라이같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